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의 변호사 인터뷰도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재미있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력을 가진 분을 모셨어요. 이분의 학부 전공은 동물생명공학과입니다. 그런데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가 되신 뒤에는요, 노동사건 분야에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가고 계시는, 이게 정말 멀리 왔죠? 이런 재밌는 경력을 갖고 계신 변호사님이 오늘은 나오셨어요. 우리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위원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사무소 청양의 위원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작년부터 뜻이 맞는 훌륭하신 변호사님들이랑 함께 개업을 해서 서초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노동 전문 변호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노동 사건이라는 것이 이제 개인에게 조금 더 절박한 경우가 많은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더 신경 써서 일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맑은 향기라는 그 사무소 이름의 취지대로 개인 그 의뢰인들의 어떤 사건마다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 사회의 맑은 향기를 풍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동물생명공학과 1호 네. 로스쿨 진학자라고 네. 알고 있는데요. 네. 1호가 되기로 결심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누구나 그러겠지만 저 마음속에도 이제 막연히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좀 영향력 있는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공계를 선택하고 나서 학부에 갔는데 항상 그 이제 법이라는 게 사실 법치주의 사회에서 가장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법과 사회라든지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조금씩 공부를 했습니다. 그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는 사실 그 학부 2학년 때 그 법대에서 열리는 헌법학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기본권론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권을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멋진 법이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이제 아름다운 문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법이 단순히 사회 갈등을 뭔가 조절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인간의 존엄과 국민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보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제가 그래서 그런 법률을 알고 있는 전문가가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로스쿨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로스쿨 네. 입학을 위한 준비 기간은 얼마나 되셨어요? 한 대학교 4학년 이제 겨울방학, 3학년 끝나고 겨울방학부터 한 1년 정도 좀 안 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되게 효율적으로 공부하신 건데 한 번에 네. 허가 받으신 거잖아요. 혹시 네. 리트 공부의 노하우 네. 있으실까요? 그럼 언어 이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문이 길고 시간 압박이 많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다양한 어떤 주제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를 먼저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지문 읽다가 또 문제 보면 또 잊어먹고 이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먼저 문제를 읽는 어떤 습관, 그런 요령을 터득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배경 지식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물론 배경 지식 있는 주제가 나오면 고맙죠. 그죠. 저도 만약에 생명공학 나왔으면은 쉽게 넘어가는데, 근데 그거는 대비를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떤 배경 지식을 다 쌓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 문제 하나를 이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 요령을 잘 익히셔야 돼요. 거기서 뭘 봐야 되고, 어느 시간 안에 내가 어떤 걸 추려내고, 이런 거는 여기서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포인트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리논증은 좀 언어 이해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문제를 보고는 굉장히 좀 생소해서 처음에 어떤 인터넷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기출 문제도 한 번씩 이제 풀어봤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것도 어떤 시간을 재놓고 기출 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연습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이제 비슷한 유형들 문제, 예를 들면 피셋이라든지 아니면 리트 시중에 나와 있는 리트 기출 문제집 플러스 예상 문제라든지 이런 걸 계속 푸는데, 시험이 다가오면은 사실 피셋 같은 거는 유형이나 시간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리트 기출 문제 위주로 푸시고, 대신 이제 그 한 번 푼 것도 또 나중에 풀면은 다르게 느껴져요. 그 시험이. 그래서 이제 저는
한 번 풀었던 거를 이제 잊어먹을 때쯤까지 묵혔다가 또 이제 풀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머릿속에 반복하면서 패턴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패턴이 묵혔다가 생기죠. 다시 풀었을 때 그러면서 차근차근 강화되는 부분. 맞아요. 그러면 이제 생소한 것, 나중에 다른, 어차피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그 사고 과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체크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논술이야말로 변호사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어떤 과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보통 논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양쪽 다 타당한 의견이 가능한 어떤 쟁점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일단 두 가지식으로 결론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자신의 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이걸 찬성한다 아니면 반대한다 하면 그 반대하는 이유들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열하실 수만 있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합격하셨는데요. 네. 로스쿨 합격에서 가장 중요했던 요소가 뭐였을까요? 뭐 제가 자기소개서 쓸 때 예를 들면 그 학교마다 표방하는 어떤 전문 분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기업법무였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런 어차피 교수님들이 읽으시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저의 어떤 전공과 어떤 법조인 되고자 했던 취지와 이런 것들을 담아서 예를 들면 뭐 요즘 시대에 이제 점점 생명공학이 중요해지고 있으니 여러 대기업들도 투자하고 어떤 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그런 기업 쪽에서 그런 법무에 대한 수요가 늘지 않겠냐. 그럼 내가 이제 기업법무를 특화하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졸업을 해서 그런 생명공학과 기업법무를 잘 살려서 그쪽 이제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되겠다라는 약간 그런 식으로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좀 이렇게 잘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고려하셔야 될 건 당연히 뭐 어느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죠. 학생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교수님을 어떤 방향에서 공략할지 방향을 네. 잘 잡으신 거네요. 그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사실. 네. 제가 알기로는 네. 변호사님 로스쿨 들어간 다음에 성적이 네.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뭐 부끄럽지만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전공, 원래 학부 전공도 아니다 보니까 답안지 쓸 줄도 모르고 뭐 법학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해서 좀 고전을 했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뭐 부끄럽지만 이제 2학년 말에는 학교에서 이제 1등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네. 그 뒤로는 쭉 네. 그럼 상위권에 유지가 되신 거예요? 그죠. 그 뒤에는 사실 로스쿨에서 성적 유지하는 건 쉽지는 않은데 그 뒤에부터는 이제 뭐 계속 1등을 하진 못했지만 거기서는 이제 뭐 계속 그 모의고사 같은 거 봐요. 변호사 시험 같은 거. 그럼 그때도 항상 3등 안에는 들었던 것 같고 변호사 시험 실제 성적도 이제 전국에서 좋은 편이고 네, 그랬습니다. 네. 법학 베이스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네. 이 만으로 2년을 채우기 전에 성균관대학교 로스쿨에서 1등을 하는 건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편안하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쉽지 그죠. 않은 건데 네. 이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라 하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사실 로스쿨 처음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어떤 학점이거든요. 그냥 그게 나중에 진로랑 뭐 연관이 돼 있다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그런 어떤 좀 뭐랄까 학점의 목매기보다는 정말로 그냥 기본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놓고 사실 여러 번 정독했습니다. 굉장히 그 뭐 시험 범위라고 하면 뭐 최소 3-4번이라도 시간이 없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더디거든요. 1학년 때 뭐 좀 학점을 놓칠 수도 있고 사실 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성적이 오르지 않나라는 답답함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뭐 저도 2학년 때부터 이제 그게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법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 툴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뭐고, 이렇게 생소한 문제라든지, 어떤 생소한 쟁점이 주어지더라도, 이건 보통 이렇게 풀리지, 법은. 약간 요런 감도 생기고, 요령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요즘 하고 네. 계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얘기해 네. 주시면 좋겠어요. 뭐, 변호사가 원래 뭐 하는 일이 참 다양하잖아요. 네. 각종 분야의 소송 일들을 하는데, 저도 이제
조금 전연차 때는 일반 송무들, 뭐 일반 민사, 형사, 가사 아니면 뭐 기업 법무 이런 것들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더 전문화된 분야를 찾기 위해 저도 노동 분야 이제 전문 분야 변호사로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의 사건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라든지 부당 징계 아니면 부당 해고 사건, 그리고 일반 다른 회사들은 어떤 기업 자문, 뭐 그런 인사 노무 관리라든지 아니면 그쪽도 어떤 마찬가지 노동자와 반대 상황인 부당 징계, 부당 해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있으시면요.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도 노동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공공기관에 이제 소속된 직원분이셨는데 그 기관장이 둘만 있는 자리에서 이제 억울하게 사직서를 제출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의원 면직 처리된 원에서 나간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그분은 이제 정말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막 노동위원회 이런 것도 이제 부당해고 구제 이런 것도 신청하고 뭐 소송도 이제 걸고 뭐 언론에도 내고 막 했습니다. 근데 1심 재판에서 패소했어요. 네, 해고가 정당하다. 그러니까 너가 나간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맡았을 때는 항소심으로 왔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측에서 이제 좀 더 그런 억울했던 사정들, 이 사람이 진심으로 그 사직서를 제출한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저 상대방이 얼마나 그런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인지를 잘 정리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서 판사님들을 이제 설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겼어요. 1심 판결을 뒤엎고. 그래서 이제 대법원 가서도 그대로 확정이 됐고. 이제 그게 가장 인상 깊은 건 당연히 그분은 정말 억울하게 직장을 잃고 거의 이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그분은 어떻게 보면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좋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한 사람 인생을 정말 좋게 회복시켜줬던 그런 사건이라서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동 전문 변호사로서 역량을 갖추기 위해 구체적으로 더 하면 좋을 만한 활동이나 수업이 있을까요? 뭐 수업은 당연히 로스쿨에서 어떤 노동법 강의를 듣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노동법 전문 분야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노동법이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뭐 이슈들 많잖아요. 주 52시간제, 뭐 탄력 근로제, 최저임금, 뭐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이슈들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서 어떤 쟁점들이 있구나 이런 거에 항상 주목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학교에서 있는 뭐 노동법 동아리를 갈 거고 변호사 시험에서 노동법을 선택할 거고 그 노동법 시험 준비를 위해서 학교에서 노동법 강의를 수강할 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관심이 그 분야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로스쿨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수험은 자신과의 시험 시간 같은 느낌일 텐데요.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학생들에게 변호사님께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스쿨 수험생 여러분, 항상 공부를 하면서 이것만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왜 법률가의 길을 선택했는지, 내가 왜 지금 로스쿨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나중에 로스쿨에 가서도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실제 변호사가 아니면 판사가 뭐 검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생각보다 그렇게 행복하거나 좋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초심을 기억하시고 지금 하고 계신 공부 집중하시고 항상 이제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느끼기에 그 모든 과정들 지나고 돌아봤을 때 그때 좀 더 마음을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언젠가 저 위치에 서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편하게 자신감 있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